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 데뷔라고요. 네, 첫 방송이 막방송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호흡을 맞춰봅시다. 예. 매주 해야 되니까 이제. 네. 자, 총선 관련 소식이 많은 하루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무료 와이파이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총선 공약 발표를 열었는데요. 4.15 총선 제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 3천여 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이거 젊은 층의 어필을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젊은 층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튼 홍보 영상을 보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영화 기생충을 사용을 했어요. 예. 그 보면은 그 돈 없는 통신비도 못 내는 그 가족들이 와이파이 그거 찾으려고 핸드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 그 사회 취약계층을 좀 겨냥을 한 측면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중산층 이상이야 뭐 휴대전화 요금, 무제한 요금 다 쓰지만 예. 대부분.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실 벌벌 떨 수도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걸 공약해보겠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으로 돌아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에 나와서 제가 당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뭐 물리적 거리가 있었을 뿐이지 마음의 거리는 한 번도 둔 적 없다고 뭐 이렇게 소회를 밝혔는데요. 이제 역할론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관심인데 보면 대체로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서울 종로구에 동시에 출마할 것으로 이게 보고들 있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가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런 표현도 했던 것 같은데. 아, 참 여담으로요. 예. 저기 오늘 청와대에서도 사람들 막자 탔어요. 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하고 유성화 춘총원장 그리고 권양엽 균형 인사비서관 사표 제출했다고 하고. 아, 총선에 나가겠다. 이 생각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의당도 공약 1호 공약이 나왔네요. 예, 예. 뭐 20대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걸었고. 모든 20대 청년입니까? 20세 예. 만 20세 청년이죠. 그렇죠. 자립을 할 나이가 된 청년들에게 이제 기초 자산이 되는 돈을 주겠다는 건데요. 부모가 없으면 이제 5천만 원까지도 주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걸었어요. 당장 그 정치적 반대쪽에서 포퓰리즘 이야기 나오겠네요. 아, 그럼요. 예. 나오겠죠. 사실 뭐 민주당의 이거 뭐 와이파이 공약도 뭐 데이터 빵 시대 뭐 이런 쇼핑몰 광고도 아니고 예. 지금 이렇게 다 여기서 국민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공약들을 지금 내거는 건데. 아, 결국 세금을 하는 거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보면 패스트트랙 전국의 여진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총선에 지금 다 물방을 모두 걸기를 하는 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첫 방인데 막방이 안 되게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예, 예. 그런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1호 공약이 나왔네요. 어떤 겁니까? 예, 1호 공약이 이제 뭐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뭐 노동시작을 개혁하겠다. 기존에 해오던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해오던 발표를 묶어서 하나 희망 경제 공약이라고 내놨습니다. 예. 공수처 폐지가 1호 공약 아니었습니까? 예, 원래 그랬습니다. 예. 공약 개발단 총괄단장이 이제 정책위 의장이 김재원 의원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지난 9일에 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뭐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괴물 공수처 폐지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당 내에서도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1호 네. 그럼 뭐 가질 수 있냐 이렇게? 뭐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뭐 이게 공당이 할 소리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 뭐 당 내에서도 김영우 의원도 예. 민생을 공약을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이렇고 기자들도 저도 이제 출입인데 예. 출입 기자들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고 또 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지도부 내에서도 김 의장한테 공약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바꾸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과 통합 논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유 의원 오늘 당 대표단하고 주요 당직자 확대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통합하고 거기에 우리 숫자 몇 개 붙인 걸 국민이 새집 지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우리 공화당이 포괄되는 이제 단계적 통합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우리 공화당까지 통합하면 정말 탄핵의 강을 건너고
탄핵을 극복하는 통합이 되겠느냐라고 또 반문을 했어요. 우리 공화당은 배제해야 된다, 통합에서. 그렇죠. 그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맥락이 좀 보려면은 이게 무조건 통합으로 이제 이게 제동 걸겠다 이건데 예. 지난 13일에 유 의원이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아침에. 한국당에 팔아먹으려고 뭐 세부수당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후에 하태경 책임대표가 통합 대화를 공적으로 시작했다면서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밟았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나머지도 이루어지겠죠. 일단 첫 발은 거기서 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오늘 또 하책임 대표가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그 한국당에 별도의 양당 간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면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인가요? 예, 거기 그거랑 별도의 또 채널을 가동하자고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며 직제 개편이며 검찰이 요즘 뒤숭숭한데 동기 검사들끼리 인사거래 제한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도가니로 유명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그리고 사법연수원 30기 동기이자 이제 2살 터울 언니뻘인데 정유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 2부장 검사인데요. 예. 앞서 임 부장검사가 지난 5일에 한 언론사 칼럼에서 이른바 인사 거래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그게 좀 2018년 당시 이제 검찰 간부가 자기가 만난 자리에서 이제 임 부장 검사가 이제 서지현 검사 미투 사건이 있었을 때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승진을 못 시켰다. 동기들보다 승진을 못 시켰다면서 해외 연수를 이제 다녀오면 부산지검의 여성 아동 범죄 조사부장을 시켜주겠다라고 했다는 내용을 썼어요. 폭로성 글을 썼다. 예. 그런데 이제 정 검사가 14일에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이제 그 자리에 자기가 같이 있었다라고 말을 이제 밝히면서 근데 내 기억에는 아무도 그런 걸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었다. 나도 유학하면은 좀 쉬다 오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배를 보내고 싶어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임 검사에게 네가 뭔가 오해한 게 아니라면 조직을 욕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당시 상황을 왜곡한 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또. 예. 실명을 들어서 직접 비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문정 검사가 다시 반박했죠. 예. 또 같은 날 밤에 페이스북에 밝히면서 기억을 먼저 정부장 검사에게 기억을 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정부장이 저만큼 기억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남 일이기도 하니까 기억을 못하는 걸로 좋게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또 뭐 소윤이 등장했어요? 예, 소윤은 이제 윤대진 소윤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윤이고 윤대진 검사가 소윤인데. 이제 소윤이죠. 예. 그분이 이제 권유했다는 얘기를 이제 부장 검사가 또 꺼내면서 그 얘기가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소윤이 검찰 내에서 인사 지휘하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 아니냐? 이렇게 공방이 그런 맥락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검사들이 그런 공방에 쭉 댓글을 달고 있고. 댓글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여러모로 시끄럽네요. 안 그래도 조직 안팎이 시끄러운데 이걸로 또. 폭력을 치르고 있습니다. 진실은 모르죠? 모릅니다. 누가 하면 거짓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켜봐야죠. 진실이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수 김건마 씨가 오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네요. 네. 서울 강남 경찰서인데요. 이제 성폭행 혐의 그리고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 씨를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났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최초로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지난달 6일에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김 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을 성폭행하고 여성 매니저를 폭행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이 사건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 씨 측도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이제 김 씨를 고소를 했고 김 씨 측도 다시 이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나 목격자가 중요한데 뭐 밀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증거나 목격자를 찾을 수도 없을 테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지금 지난달 14일에 이제 고소인 불러갖고 조사를 하고 이번 달 9일에 차량 압수수색해서 이제 GPS 기록을 확인해가지고 동선을 분석 중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래전이어도 GPS는 남아있나 보죠, 기록은? 뒤져봐서 이제 있으면 나오겠죠. 그래요. 근데 오늘 뭐 기자들이 역시 많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텐데 뭐 여기에 관련해서 김건모 씨가 답변을 한 게 있어요?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예. 뭐 경찰서로 들어오는 길에도 뭐 한바탕 추격전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검은색 SUV 차량을 타고 바로 경찰서 지하 3층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내린 뒤에 지하 1층까지 또 비상 계단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청과 조사실로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첫 방인데 어땠습니까? 데뷔인데. 시청자들의 너그러운 판단을 예. 바랍니다. 청취자 댓글은 예. 고향이 어딥니까?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고향은 부산입니다. 예. 그냥 편하게 사투리 쓰세요. 예. 이런 댓글이 있어요. 예. 너무 표준말을 쓰시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를 어렵게 통과한 유치원 3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시민단체죠.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인 장하나 전 의원 연결합니다. 장하나 전 의원 나와 계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방송 패널이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국회를 유치원 3법이 통과했으니까 축하드려야겠죠? 네, 기쁩니다. 저도 애기 엄마기도 하고. 예. 네. 이게 이렇게 오래 기쁘시죠? 예.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사실은 오래 걸릴 거다. 패스트트랙 올린 후에는 이제 예. 뭐 1년은 기본 소요되겠다 예.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예.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뭐 태도로 봤을 때는 그 전에 뭐 330일 그 안에 뭐 빨리 합의해 줄 거라 저는 좀 기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예. 막 채우겠구나 했습니다. 예. 저도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2명이나 있기 때문에 네. 예. 당연히 이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만은 네. 사립 유치원에 입법 로비가 마지막까지도 있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저도 기사 보고 알았고요. 예. 일단 그 의원들 국회의원 회관도 그렇고 또 지역 사무실들마다 뭐 사립 유치원이 전국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유총 지역 회원들이 지역 사무실로도 그렇게 많이 찾아가고 그래서 그 결과 사실은 그 패스트 트랙에 오른 임재윤 의원 3법에 대한 수정안 예.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안이 그 2019년 11월 며칠 날짜는 모르겠지만 수정안이 발의됐죠. 그러니까 예. 시설 사용료 등등 한유총 수건이 다 담긴 법까지 발의가 됐습니다. 결국에. 예. 그 장하나 활동가도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으니까 네. 그 사립 유치원의 파워라고 할까요? 그 선거 네. 때 미치는 영향력 네. 그게 좀 센 모양이죠? 네, 매우 세고요. 저는 예. 19대 때 그러니까 참 한참 전에 이제 국회에 있었는데 예. 저도 비례였고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최연해가 아니죠. 최연 다른 이름인데 예. 지금 이름이 갑자기 혼동되는데 예. 비례의원이 하나 계셨어요. 여성 의원님인데 예. 그분이 한유총 출신으로서 국회 비례의원을 했으니까 그 정도 단체면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해야 되고요. 예. 고 의원이 이제 임기 중에 공천 헌금을 받아서 사실 임기 못 채우고 관도 한 그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행은 6개월 뒤부터 되겠죠. 이게 유치원 네, 에듀파인 부분만 신학기에 바로 도입이 되고요. 바로 되고요. 아하. 네. 자, 6개월 뒤면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피부로 느끼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에듀파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 사립 초중 고등학교도 쓰는 회계 시스템이고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오늘 우리 탬버린 10개 샀다, 뭐 스케치북 20개 샀다 이런 것들을 다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사립 유치원에는 그런
뭐 회계 기준은 있었지만 장부 정리하는 법 같은 거 다 제각각이라 예. 그 종이 장부에 수기로 기록해서 뭐 막 700만 원짜리 강의 영수증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뭐 거기에 예. 명품백 영수증 있었었고 콘돔 예. 산 거 있었었고 다 있었는데 예. 7080 막 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건 못 하겠죠. 왜냐하면 교육청 직원들이 감사하지 않아도 어쨌든 뭐 어느 유치원 클릭 딱 해보면 이 유치원이 지금 어떤 영수증 올리고 있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수증 잘 올리고 있나 아닌가 뭐 온라인으로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에듀파인이 그래서 들어가면 회계가 그만큼 투명해진다는 말씀입니까? 투명해지기도 하고 이제 얼토당토하는 그러니까 그 교비 회계를 이사장 쌈짓돈으로 그냥 자기 집안일에 막 쓰는 일은 이제 거의 근절된다고 봐야겠죠. 일도 안 하는 자기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월급 주고. 그런 거 다 들어가죠. 왜냐하면 인건비에서 뭐 갑자기 왜 다 다른 직원들은 막 200 몇십만 원 받는데 한 명만 800 받아. 예.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이름이나 이렇게 인적사항을 보면은 친인척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인건비 장난치는 거랑 아까처럼 이제 그 사적으로 뭐 외제차, 명품백 뭐 이런 것들은 없어지겠죠. 그 대신 뭐 아시겠지만 세금 계산서를 이제 부풀려서 실거래가보다 많이 해가지고 뭐 납품업체들 식재료, 교재, 교구 이런 데서 뭐 부풀리기 이런 비리들은 에듀파인으로도 또 다 잡아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에듀파인에 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할 일 없다 이럴 게 아니라 또 철저히 감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 때문에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네. 닭 한 마리를 20여 명이 나눠 먹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 네. 급식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유치원 3법 중에 하나가 학교 급식법인데요. 예.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그 학교 급식실은 이 급식법 적용을 받았었어요. 사립 초중고는. 근데 여기서 유치원은 이제 적용을 안 받다가 이제 요 틀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학교 급식법에서 영양사 선생님 계시고 하면 급식 내용이 부실해지거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감사가 되겠죠. 그 내부의 눈으로. 예. 뭐 그런 건 있는데 하여튼 완전히 이 법 저희는 믿고 이제는 안전하겠구나 좀 안심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이게 진실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유치원사법 통과되고 나서 뭐 여러 매체에서 네. 유치원 원장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유치원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사실 그렇습니까? 불안하죠.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동안도 예. 저희가 폐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출생아 수가 감소하니까 자연 폐원이다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얘기도 하는데 예. 저희는 이제 작년도까지는 300인 이상 아주 규모가 큰 유치원만 에듀파인을 썼고 예. 이제 올해부터는 전체 유치원이 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에듀파인 도입되기 전에 하고 아직 감사를 안 받은 사립 유치원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 받기 전에 먹기를 좀 하자 이런 유치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막판까지 국회 로비를 하고 예. 상황을 뒤엎고자 했던 게 한유총이고 이제는 법이 통과됐으니까 러시 있을 수도 있죠. 폐원으로 그래서 압박할 수도 있겠다. 뭐 압박이기도 하고 자기들도 이제 더 이상은 예전처럼 자기 뭐라 그러지 쌈짓돈을 못 쓰니까는 예. 장사할 맛이 안 나니까 관둘 수 있죠. 네. 글쎄요. 그 유치원 시설하고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폐원을 했을 때 그 시설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 뭐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 같이 사실은 사설 학원 형태의 이제 기관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교육기관이 아니라 이제 본인들 주장대로 자영업이니까 마음대로 국가에서 회계관리 감독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가가 그래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교육청이 현장에 가서 정말 폐원할 필요가 있는지를 좀 일단 교육 대란을 막겠다는 교육당국 의지를 밝혔어요. 어제도 예. 유은혜 총리께서. 예. 근데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이 누누이 이제 제안드리는 것은 교육부에 제안드리는 것은 만약에 폐원 절차에 학부모 동의만 넣는 게 아니라 종합감사를 반드시 넣으면 예.
예, 이제 진퇴양난인 거죠. 폐원하게 되면 감사받는다. 그럼 그동안 만약에 부당집행 금액이 있고 세금 탈루한 게 있으면 그거 다 뱉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먹튀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럼 함부로 폐원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폐원 절차에 종합감사 꼭 넣어주십시오. 예, 그것도 부총리님. 그렇습니다만 네. 그 엄마나 아빠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늘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 소위 시장에 이제 돈벌이에 유아교육을 맡겨놓으니까 벌어진 사실 부작용인데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많은 선진국이 아니면 많은 그냥 선진 후진 할 거 없이 여러 나라에서 이런 교육기관은 다 국공립이 80-90%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사립이 있습니다. 예. 그런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비리 유치원은 안 되겠지만 혹시 이제 비리가 없는 유치원이고 또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존치하기 원하는 유치원들은 매입해서 국공립화하자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도 대체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매입 가격이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건데 예. 국민 정서보다 너무 높으면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힘들겠죠. 그럴 예. 바에는 새 건물 지어라 이 말이 당장에 나오겠죠. 예. 서울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지금 전체 유치원 비율로 따지면은 7대3 정도 됩니까? 사립과 공립이? 거의 80% 8대2 정도. 예, 예. 네, 7.5대 2.5. 네, 그게 맞겠습니다. 예. 그런데 유치원 3법 논란이 한창이었을 때 그리고 이 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한테 가야 될 돈으로 성인용품까지 샀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서 공분이 났을 때는 정부가 이 국공립 유치원 늘리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 얘기가 좀 쑥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들어가기도 했고 예. 국공립을 늘리는 게 사실 비리 유치원 사태가 있기 전에도 정부는 국공립을 늘리는 정책은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예. 문제가 유치원이란다.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나면 거기를 병설 유치원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국공립은 병설 유치원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학부모들이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빈 교실이라는 건 그 지역에 아이들이 없어서 교실에 유휴교실이 생긴다는 건데 거기 병설을 하면 수요는 없는 데잖아요. 근데 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실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과밀학급이 문제고 급식을 내 타임을 돌아가서 먹거든요. 그런 데가 유치원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교육부가 병설 유치원 늘리는 거를 유휴교실 위주로 지금처럼 하면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그 병설 유치원은 또 미달이 되겠죠. 그런 거를 지금 질타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다가 돈을 써서 단설이든 병설이든 늘려라 하는 게 학부모들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을 활동하고 있는 장하나 전 의원이었습니다.